안녕하세요. 작가 반지상입니다. 네, 오늘 또 제 수강생 분께서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이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 수강생 분 중에 공인중개사분이 한번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요? 오셨는데 이분께서 지금 입찰을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계속 폐차를 좀 많이 하셔서 제 생각에 단기간에 입찰은 제일 많이 하셨는데 그만큼 폐차도 제일 많이 하신 거죠. 근데 그 순서 상황이 뭐 투자 물건을 하시는 게 아니고 본인 거주하실 집을 먼저 또 생각을 하고 계셔서 입찰 순서가 투자 방향이 본인 집 그 다음에 투자 물건 하는 방향이 있어서 좋은 물건, 남들이 볼 때도 이게 좋은 물건이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폐차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때가 제일 힘들 것 같아가지고 또 선생님이 저 있는데 놀러 오셔가지고 한번 인터뷰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네. 이게 또 제가 영상을 찍는데 또 공인중개사 업을 하고 계시니까 또 유튜브에 또 관심이 많으셔서 나중에 선생님 영상을 제작하시는데도 제 생각에 이 경험이 조금 도움이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좀 부탁을 드렸어요. 선생님 한번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현재 하시는 일이랑 지금 상황 그리고 왜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문가신데 저 같은 수업을 또 듣게 되셨는지 저도 처음엔 사실 의아했었고 공인중개사 뭐 사실 부동산 전문가시잖아요. 그렇죠. 얼마나 하신 거죠? 네, 2003년부터 했으니까 꽤 오래 했는데요. 그러네요. 근데 이제 부동산 업을 오래 한다고 해서 사실 경매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선입관이죠. 부동산에 계시는 분들, 공인중개사 분들은 당연히 경매도 부동산이니까 당연히 잘 아실 거다. 라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거는 뭐냐면 보통 경매할 때 권리분석 같은 거 먼저 배우는데 그렇죠.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서 민법 이런 걸 배우니까 권리분석은 어느 정도 익숙해 있는데 그렇죠. 사실 어떻게 보면 경매 잘하는 거랑 권리분석 잘하는 거랑은 또 별개인 것 같아요. 네. 권리분석은 사실 그렇게 어려울 게 없잖아요. 나중에는 그게 디테일하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. 그 권리분석 갖고 막 처음부터 막 그렇죠. 어려운 경매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. 맞습니다. 근데 선생님이 경매 하시는 데는 분명히 그 공부하셨던 거 그리고 업무 안에서 경험하셨던 거는 분명히 도움은 당연히 그럼요. 부동산 보는 눈이나 됩니다. 당연히 이제 보통 분들보다는 시세 확인하는 거나 그렇죠. 아니면 그 지역에 뭐 신축 빌라가 얼마에 분양되고 있다거나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도움이 되죠. 방법은 조금 더 알고 있습니다. 그렇게 사람들 생각처럼 직접적으로 사실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도움될 것들은 사실 훨씬 시너지는 많이 당연히 되겠어요. 디테일하게 잡을 수는 있는 거 같아요. 제가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은 거는 그거 수업은 끝나셨죠? 처음부터 되게 부담스러워 하셔서 맞아요. 근데 솔직히 그랬습니다. 부동산을 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거의 100% 시세 차익에 대해서만 좀 많이 예민해 있는데 그러니까요.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현금 흐름이 제가 되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. 저도 뭐 수업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대다수 이 부동산 그 관련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그 시세 차익을 많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맞아요. 저도 나름 시세 차익 이런 걸 보고 했었어도 하셨었고 재미도 많이 보셨었던 그렇죠. 거고 그렇죠. 그랬었죠. 돈도 많이 썼었고 과거형이네요. 지금은 없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. 이게 경매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유튜브에나 이렇게 광고하시는 거 보면 뭐 1년 안에 뭐 얼마를 남기고 팔고 이런 거 보면 저는 되게 익숙해요, 사실은. 원래 그렇게 것들이. 계속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렇죠. 실질적으로 딱 듣기에는 달콤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쉽게 들어온 돈이 쉽게 나가거든요. 기운이라는 게 부동산을 오래 하는 분들 중에 물론 차곡차곡 모아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생각보다 어쩔 때는 또 목돈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런 돈은 사실 내 옆에 잘 안 있어요. 오래
이렇게 보면 네. 쉽게 들어온 돈이 쉽게 나가더라고요. 쉽게 들어왔다 쉽게 나간다는 경험을 선생님도 많이 하셨다는 그렇죠. 느낌이 드네요. 네. 왜냐하면 그 벌릴 때는 별로 네. 겁이 안 나는데 네네. 뭐 실제로 작년에도 돈을 네, 네, 많이 없앴고 네. 그런 그럼- 거 보면 사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사실 그 자본이득 시세 차익에 대해서 관심이 훨씬 많으시잖아요. 근데 네. 그거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한 20년 동안을 그거를 경험하셨다가 생각을 바꾸려고 하셨던 거가 저도 네. 궁금해서, 그리고 그 선생님이 쉽게 들어왔다 쉽게 나간다는 그 구체적인 걸 좀 여쭤봐도 되나요? 내가 잘 나가셨을 때 한 규모 한번 여쭤봐도 돼요? 얼마나 그 부동산을 하시면 또 공인중개사 또 관심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. 부동산을 운영을 보통 하면 뭐 네네. 그 업종마다 다 달라요. 이 아. 안에서 뭐 투지하는 분, 그렇죠. 네, 뭐 상가하는 분, 뭐 아파트 하는 분 다 다른데 그럼 선생님은 주로 네, 하셨던 게?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은 네. 아파트랑 상가를 주로 해오면서 네. 뭐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 통매라든가 이런 거 하면 예를 들어서 뭐 50억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그 거래되는 한 번, 가격이? 네, 뭐 이렇게 한두 번 정도 자주는 없는데 네네. 그렇게 한 번 하면 아, 뭐 거의 1년치 연봉, 웬만한 0.9% 회사 따지면 적지 않은 금액이죠. 딱 안 나와요. 0.9%면 50억이면 한 거의 한 5천 정도 네. 되는, 5천 굉장하고. 네, 그렇게도 벌려요. 어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자주 보너스일 있는 일은 수 아니고. 있는데 뭐 열심히 하면은 더 자주 생길 수도 있고 한데요. 선생님도 그럼 몇 번 경험이 있으셨던 거예요? 네.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. 네네네. 그런 게 한 건씩 되면 네네. 사무실을 되게 등한시해요. 아, 그게 무슨 사무실이 얘기예요? 일이 안 돼요. 제가 쉽게 들어오면 쉽게 나간다고 생각하는 게 네네네. 그렇게 해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상가나 토지 그런 사이즈를 그냥 아무나 갖다 준다고 또 쓸 수 있는 거는 또 아니기는 해요. 예, 뭐 그분들 그 정도 쓰는 분들은 또 그쪽에서 계속 작은 거부터 일을 해오신 분들이고 네네.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손님들이 붙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. 어찌 됐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그 중개를 하지만 어떤 경우는 또 쉽게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. 어떤 경우는 뭐 또 굉장히 힘들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쉽게 벌린다? 쉽게 네네네. 들어온다? 그렇죠. 네. 어떻게 보면. 예, 뭐 보통 한 건으로 해서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잖아요. 많지 않죠. 네. 근데 이제 그게 있을 때가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봐보면 네네. 돈이 계속 내가 그걸로 뭘 투자를 해서 이렇게 딱딱딱 묻어놓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 네. 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풀어져요. 그런 게 한번 들어오면 나도 이제 약간 네네. 게을러지고 네네.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선생님이 만약에 다른 경매 하시는 강사님들처럼 네. 부동산 막 이런 걸로 네. 위주로 막 뭐 시세 차익 이랬으면 저는 선생님한테 안 왔어요. 사실 제가 선생님한테 온 이유는 그거 네. 하나. 그러니까 제일 크고 그게 전부거든요. 아, 저는 그거밖에 없습니다. 사실. 예. 근데 네. 현금으로 저는 말씀하신 거죠. 현금 흐름을 사실은 잘 네. 익숙하지가 않아요. 그러고 저도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동안 거의 뭐 20년 동안 해오셨던 게 하나 해가지고 뭐 몇 천만 원 이렇게 벌은 경험이 분명히 계속 누적이 되셨던 분이 이거 하나 막 3, 4개월 동안 막 이거 임장하고 막 폐찰 막 수십 번 해가지고 하나 했는데 그 3, 4개월 동안 만들어서 했는데 그거 해봤자 20만 원 들어온다. 이러면 좀 네.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. 그러니까 저도. 그 지금 네. 말씀하신 그 네. 포인트가 제가 그동안 쉽게 말해서 네. 손님들한테 나 이렇게 네. 얘기를 할 때 네. 아 그렇게 해서 그게 뭔 뭐 큰 언제-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언제 얘기를 돈 버냐. 많이 드렸던 포인트고 사실 또 역으로 생각하면 네. 손님들도 그걸 원하지는 또 않아요. 거의 대부분 손님들이 잠깐 사놓고 쉽게 말해서 뭐 그러니까. 1년 안에 뭐 2배 뭐, 그렇죠. 뭐 이런 식으로 네. 많이들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서로 맞기도 하고 네, 근데 이제 작은 돈 20만 원, 30만 원, 10만 원 네. 이거의 소중함을 모르는 상태에서 100만 원, 1000만 원은 네. 네, 어떻게 보면 내 그 소중함을 잘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. 음. 벌 수는 있어요. 단기간에. 근데 그게 네. 내 거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
전 사실 그렇게 시세 차익으로 해본 경험은 사실 없어서 어쩌면 그 부분을 제가 잘 모르는 관점에서 간과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, 저는 약간 표현을 하면 그런 선생님도 말씀하신 게 이게 사실 쉽게 들어온 건 아닌데 그만큼 해왔으니까 그렇게 들어왔다고 저도 네, 생각은 네. 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온 게 뭐 내가 하루 8시간씩 매일 뭐 365일 해가지고 한 거랑은 분명히 느낌은 다른 것 같긴 해요. 근데 그거를 비율을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본 게, 그런 어쩌면 시세 차익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큰 덩치의 물건을 중개를 하셔가지고 뭐 수수료, 복비라고 하는 것들을 받았을 때 그 번 돈하고 이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에서 들어온 돈을 비율을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, 한 번에 들어온 돈은 그냥 큰 양동이의 물을 내가 퍼서 조금씩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런 양동이의 물은 이게 뭐 넉넉해 보이잖아요. 근데 이게 쓰다 보면 이게 물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조금 불편했던 경험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게 꼭 제가 그런 부동산으로 차익을 해서 그런